네, 오늘 저는 그 인도어 앤 아웃도어 3D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via Language Enabled Spatial Ontologies라는 논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여기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아웃도어고요. 그리고 Language Enabled Spatial Ontologies인데, 네, 이 논문은 아웃도어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요. 그리고 이 개념, Language Enabled Spatial Ontologies라는 신규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후속 연구에서 쓰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논문이라서요. 어, 하지만 지금 이 기술의 발전을 봤을 때 랭귀지가 들어간 걸 보면 이미 LLM이 섞였죠. 그래갖고 그걸 봤었을 때 은근히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써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MIT 스파크랩에서 자레드 스트레이더 그리고 네이슨 휴스 이 두 분이 이제 1저자, 2저자신데 포닥이시고 박사 과정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분은 제 생각에는 포닥을 하다가 나가셨나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행방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의 메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 키메라나 하이드라나 그 뭐 크로노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인도어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키메라 멀티 같은 거나 하이드라 멀티는 바깥으로 나가기는 했긴 했지만 그거가 이제 뭔가 그 키메라를 써가지고 멀티 로봇끼리 루프 클로저가 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지 싱그래프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사실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싱그래프를 만들려고 할 때 아웃도어에 가져가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일단 보면은 첫 번째로 컨셉 하이라키가 인도어보다 훨씬 복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컨셉 하이라키가 뭐냐면은 저희 키메라나 하이드라 봤었을 때는 계속 항상 빌딩에서 룸에서 플레이스에서 그 오브젝트에서 메쉬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룸이라는 개념은 사실 인도에만 존재하는 거고 아웃도어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뭐 도로 이런 데서는 룸이 없을 거니까 그럼 룸이 아니라 무엇을 넣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축구장이라고 하면은 축구장에 아웃도어 축구장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뭐 홈필드, 여기는 뭐 어웨이 필드, 여기는 뭐 벤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축구장을 매핑을 할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라벨을 만들어 놨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웃도어에서는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도로에 있을 수도 있고 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바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어떤 필드, 어떤 컨셉을 어떤 구조로 가져야 되는가가 항상 고민이 되겠고 그거를 모든 상황마다 사람이 다 직접 설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스케일러블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건 같아요.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야지 어디서든 이거를 실행을 시켰을 때 아웃도 적절한 필드가 만들어져 갖고 이 그 하이라키컬 맵이 만들어질까 이거를 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억지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뭐 히드라나 키메라 같은 경우에서는 인도어 데이터셋을 많이 썼습니다. 뭐 메타포트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뭐 헤비텟 데이터셋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을 써가지고 객체를 인식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방이 어떤 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아웃도어는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들도 아웃도어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도로면 도로, 차선이면 차선, 하늘이면 하늘, 빌딩이면 빌딩 이건 다 나오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플레이스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많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하이드라 논문을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드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GNN 구조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래는 지난 그 제 발표에서 좀 더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샤워기가 있고 변기가 있고 그리고 손 씻는 싱크대가 있다. 이거가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플레이스의 그 룸에 대한 노드는 어떤 거가 돼야 되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화장실일 가능성이 높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래프 형태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인도어는 그래도 시뮬레이터 기반의 헤비트심이나 메타포트 이런 인도어 스캐닝 데이터셋에서는 있는데 아웃도어는 그게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은 있지만 이런 그래프 기반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스케일러블 하지 않고 라벨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GNN 성능이 떨어져서 플레이스에 대한 또는 룸이나 이런 필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추론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도어의 문제로 이 두 개를 꼽아서 네,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LLM을 이용해 갖고 LLM은 여기서 얘기한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뭐 챗GPT 같은 거고요. 챗GPT 같은 LLM을 이용해서 스페이셜 온톨로지라는 거를 구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축한 스페이셜 온톨로지를 로직 텐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LTN이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요. 로직 텐서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게 3D 씬 그래프를 만들게 하는 게 이제 이 해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웃도어에서도 네, 그 자동으로 이렇게 적절한 필드들이 매칭이 돼가지고 3D 그 씬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 필드가 제대로 된 라벨이 붙었는지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페이셜 온톨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페이셜 온톨로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공간과 물체들의 관계에 대한 일반 상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안에 샤워기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본 상식이죠. 샤워가 막 우리 침실에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간하고 물체들의 관계, 그러니까 공간이 상위 개념 그리고 밑에 하위 개념들의 물체들이 들어갑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뭐 뭐랄까요, 주방에 냉장고가 있다, 뭐 식칼이 있다, 뭐 도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상위 개념으로 주방 그리고 밑에 오브젝트들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학습을 할 때는 뭐 메타포트 데이터셋이나 아니면은 뭐 헤비텟 이런 것들로 했었을 때는 저희가 그래프 데이터들을 라벨을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정보는 사실 언어에도 녹아 있기 때문에 LLM을 사용해 갖고 이런 그 상식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LM으로 스페이셜 온톨로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스페이셜 온톨로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공간에 대한 일반 상식인 데이터셋인 거죠. 상식에 대한 데이터셋.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면 LLM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nguage Enabled Spatial Ontology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논문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온톨로지라는 이제 개념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3D 싱그래프랑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3D 우리 뭐 키메라나 하이드라에서도 기본적으로 플레이스가 있고 밑에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하이라키컬 이미 디스크립터가 다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왜 스페셜 온톨로지를 왜 구분하고 따로 만드는 거지 하고 봤었거든요. 네, 3D 싱그래프도 계층적 구조를 표현하는데 룸, 플레이스, 오브젝트, 메쉬 단위로 이렇게 레벨 나눠서 하는데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스페셜 온톨로지는 이런 특정 XYZ 공간, 그러니까 메쉬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특정 유클리지언 공간에다가 이 정보를 그라운딩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라운딩 아트리뷰트라고 하거나 그라운딩 뭐 세만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요즘 뭐 많이 보이는 그런 랭귀지를 슬램에다가 넣은 경우 이런 것들도 그거에 해당을 합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컵이 저쪽 방에 있다라고 하면 저쪽 방에 있는 그 컵이 있고 거기에 XYZ 좌표가 따라서 붙을 건데 그러면은 이 컵 옆에 또 다른 컵이 있다 그러면은 이 컵과 이 컵은 다른 컵이죠. 그 두 개의 컵 인스턴스가 있고 둘 다 이제 이 하이라키컬 디스크립터가 있는 건데 스페셜 온톨로지는 그게 아닙니다. 스페셜 온톨로지는 개념만 갖고 있는 거, 상식만. 그러니까 컵은 뭐 주방 같은 데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어떤 컵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100개일 수도 있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고 보통 컵은 어디에서 발견되지라는 그런 정보. 보통 샤워기는 뭐 화장실에서 발견되지 이런 정보만 이제 있는 그런 공간 개념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옷장이나 침대나 의자 같은 건 베드룸에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체어는 베드룸에도 있을 수도 있고 키친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아예 전혀 따로따로 되어 있는 뭐 필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가 됐든 이런 종류는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데 담고 싶은 만큼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이셜 온톨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봤고 LLM을 이용해서 그럼 스페이셜 온톨로지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요. 텍스트 스코어링 그리고 텍스트 컴플리션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둘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씩만 쓸 수도 있는데 보통 하나를 쓰고 나면은 딴 거 썼을 때 컨플릭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냥 네, 둘 다는 생각처럼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링부터 보겠습니다. 스코어링은 이런 프롬프트를 씁니다. 어떠한 오브젝트는 종종 어떤 플레이스에서 발견된다 라는 이런 문장을 이제 저희가 적어볼 겁니다. 저희가 머릿속에서 일단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쫙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오브젝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컵, 뭐 핸드폰, 뭐 도마, 뭐 포크, 숟가락, 샤워기 막 이런 것들 다 적어보고 플레이스도 뭐 주방, 침실, 뭐 축구장 막 이런 거 막 다 적어본 다음에 모든 조합을 다 LLM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그 LLM에다가 넣어보면은 우리가 뭐 챗GPT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통 뭐 object is found in 하고 이제 place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LLM을 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LLM을 챗봇 형식으로 써야지만 다음 단어를 예상해서 이렇게 넣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LLM의 원래 방법 중 하나가 그냥 이 문장을 하나 다 넣고 나서 이 문장이 말이 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LLM 모델한테 모든 오브젝트와 플레이스의 조합을 물어보면은 이걸 넣고 나서 그래서 이게 맞는 확률이 몇 퍼야? 라고 로그 프로바빌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샤워기는 종종 침실에서 찾아진다. 침실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에 확률을 물어보면은 좀 낮게 나오겠죠. 그리고 샤워기는 뭐 종종 그 뭐 화장실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높게 나올 거고요. 이런 조합들에 대해다가 소프트맥스를 적용해 보면은 말이 되는 조합들은 웨이트가 높게 나올 거고 말이 안 되는 애들은 웨이트가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애들을 이제 적정 스레시홀드를 넘는 애들만 이제 남겨두면은 그럼 이제 요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래는 뭐 베드가 필드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베드가 키친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이걸 LLM에다 넣어봤을 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이제 남는 것들만 남는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것들만. 네, 그래서 방금 이게 텍스트 스코어링을 사용해가지고 온톨로지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네, 텍스트 컴플리션을 써서 하는 방법은 이제 네, 텍스트 스코어링은 문제가 사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화장실 안에는 벽이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모든 화장실에는 벽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웨이트는 모든 화장실은 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화장실에는 샤워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변기만 있는 곳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벽의 확률이 샤워기 확률보다 더 높아져요. 근데 사실 벽은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있잖아요. 침실에도 있을 수 있고 딴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벽이 화장실의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텍스트 컴플리션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다르게 좀 물어봅니다. 이제 오브젝트들하고 플레이스의 조합을 또 물어볼 건데 여기서 오브젝트들 중에 이 중에 몇 개가 이 특정 플레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스의 리스트들 중에서 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는 그 플레이스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들 중에 몇 개 정도가 어 이제 좋은 그런 그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오브젝트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것들. 샤워기가 가장 좋은 예시겠죠. 샤워기는 화장실에서만 발견되고 주방이나 침실에서는 발견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하나만 있을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K에 몇 개가 나온지도 물어보고 어떤 오브젝트들을 이제 얻을지도 물어보고 이것도 프롬프트가 진짜 좀 챗봇처럼 되어 있습니다. Answer with a Python list using exact strings and objects. 그러니까 파이썬 리스트로 이거를 돌려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그냥 챗GPT랑 똑같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코드로 뱉어내라 이런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LLM이 할루시네이션 해가지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후처리는 한번 해줘야 된다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둘 다 비교를 해봤대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컴플리션으로 해가지고 한 개만 그 탑 한 개만 뽑아봐라. 아니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해봐라. 하고 텍스트 스코어링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텍스트 스코어링이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애큐러시랑 리콜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텍스트 컴플리션에서는 뭐 프리시션이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 좀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논문에서는 사실 뭐가 제일 낫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래도 보니까 텍스트 스코어링이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LLM 관련된 스페셜 온톨로지는 얘기가 다 됐고 다음에 이제 로직 텐서 네트워크로 좀 넘어가 볼게요. 로직 텐서 네트워크는 저는 처음 본 개념이었는데 아마 딥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T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로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있던 개념이더라고요. 여기 Foundations of Reasoning with Uncertainty via Real-Valued Logics라는 논문에서 2020년에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스페셜 온톨로지랑 같이 섞어보는 그런 네, 그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LTN이 뭔가 좀 얘기해 보면은 로직 텐서 네트워크, 그 로직을 이거를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로직이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좀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리, 진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로직을 따르게 하는 룰북을 만든 다음에 그 룰북을 무조건 따르게 학습을 시키는 거를 얘기합니다. 룰 자체를 파라미터에다가 넣어버리는 그런 방법인데 보통은 이제 보통 그냥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면은 룰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의 표본을 따라 가지고 그걸 학습을 하죠. 근데 종종 그러면은 좀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는 완전 이상한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뱉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프로바빌리티만 따르지 말고 로직을 한번 더 검증해서 프로바빌리티와 로직을 둘 다 검증해서 뱉어내라라고 하게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LT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퍼런스를 할 때 온톨로지의 로직을 그러니까 온톨로지의 구조를 무조건 참고해서 정답을 뱉어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샤워기가 자꾸 그 어디예요? 샤워기가 자꾸 주방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LLM이 그렇게 학습했다라고 하면 그 자꾸 씬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보인다고 하면은 네, 주방에 이게 있네요. 주방에서 샤워기가 있네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톨로지가 봤었을 때는 샤워기는 절대 주방에서 발견될 수 없는 애니까 다른 애를 골라라라고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여기 이거는 그 강의에서 가지고 왔는데 네, 침실에서 돌멩이가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 준다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스텝이 있어요. 학습 단계가 있고 인퍼런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를 보자고 하면은 어, 두 가지 부분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아니다. 세 가지 부분. 요렇게 나뉘는데요. 요 윗부분에는 GNN과 MLP가 들어갑니다. GNN과 MLP는 왜 들어가냐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그 Foundations of Spatial Perception 논문이랑 하이드라 논문을 봐야지 좀 잘 이해가 잘 되는 거긴 한데 쉽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샤워, 얘가 이제 뭐 변기, 얘가 뭐 싱크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GNN으로 요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GNN으로 이렇게 얘네 셋이 각자 네, 뭐 샤워기도 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네, 이 노드가 요 노드를 메시지를 보내고 요것도 보내고 해서 여기에서 다 모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추론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네, 화장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방법이 이제 보통 GNN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이제 MLP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더 성능을 높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그래프 이런 오브젝트랑 플레이스에 대한 그래프 파싱을 이제 플레이스 레이어를 딱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GNN을 통해서 그래프 파싱도 가능하고 플레이스 라벨 분류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GNN 플러스 MLP가 되고요. 이제 아랫단에서는 메쉬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AGG라고 있는데 이 AGG가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리즈닝 모델, 그러니까 로직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깊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 여기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로직 모델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 로직이라는 로직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 생각엔 이건 것 같고요. 거기에 스페이셜 온톨로지 만들어진 LLM으로 만드는 스페이셜 온톨로지와 AGG 그리고 이 MLP 세 개가 같이 들어가고 엑시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엑시옴이라는 걸 만듭니다. 엑시옴은 이제 한글로 공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직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두 개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엑시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equivalence가 있고 두 번째가 inclusion이 있습니다. equivalence 엑시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GNN 플러스 MLP 플러스 로직을 다 거치고 나면은 그래서 나온 최종 플레이스 라벨이 실제 이 플레이스와 동일한가? 사람의 라벨링한 그것과 동일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냥 보통 딥러닝의 방식하고 똑같죠. 로스 펑션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리딕션 대 그라운드 트루스 비교했을 때 이게 맞나를 보는 게 맞고 두 번째 인클루션은 온톨로지와 모델의 예측이 잘 맞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뭐 의자를 가지고 추론을 했는데 실제 플레이스는 뭐 오피스였지만 오피스가 아니라 주방이라고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주방에도 의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equivalence는 틀렸는데 inclusion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뭐 여기 키친에서도 체어가 있을 수 있고 뭐 여기 오피스나 베드룸에서도 체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엑시옴 중에 inclusion 엑시옴을 맞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이퀴벌런스도 맞고 인클루전도 맞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AGG는 제 생각에는 고정이고 엑시옴 학습하고 그 다음에 GNN과 MLP도 여기 맞춰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하다 보면은 여기도 같이 학습이 되는 구조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 파트만 쏙 떼갖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places 레이어가 GNN MLP 거치고 나면은 place에 이제 라벨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베드룸이고 여기는 뭐 화장실이고 여기는 키친이고 여기는 오피스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place에 대한 그런 라벨을 적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라벨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LLM이 찍어줘 갖고 학습한 그런 그 라벨들이 되겠죠. 왜냐면 저희는 LLM을 사용해서 만든 스페셜 온톨로지를 사용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어 저는 사실 뭐 LTN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은 굳이 LTN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학습 데이터가 적어지면은 equivalence와 inclusion을 둘 다 학습한 LTN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지금 기존에 그냥 모든 데이터셋을 다 학습한 크로스 엔트로피 기법이 있고요. 이게 그냥 보통 딥러닝에서 쓰는 거. 그래서 인클루전으로만 한 거, 이퀴벌런스로만 한 거, 이퀴벌런스랑 인클루전을 둘 다 한 거. 그러니까 빨간색인데 전체 데이터셋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메타포트 데이터셋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씬이 한 50개, 60개 정도 되겠죠. 그걸로 다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돌려봤는데 100%를 다 학습한 경우에는 성능이 네, 잘 나옵니다. 모든 방법이 다 똑같이 잘 나오고요. 근데 100%가 아니라 10%, 그러니까 50개가 있었다 그러면 5개의 씬만 쓴 거죠. 거기서는 조금 성능이 다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로스 엔트로피가 1등이고 이제 50개 중에 뭐 1%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전 하나의 데이터셋의 절반만 쓴 거죠. 0.5%니까. 0.5개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래도 크로스 엔트로피가 좋기는 한데 이제 거기서 1%보다 더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네, 요 부분에서 LTN이 더 좋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왜 좋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사실 보고 학습을 하면은
그러면은 괜찮다 이거예요. 데이터 보고 학습했으니까 뭐는 어디에 있겠지, 뭐는 어디에 있겠지 이걸 잘 아는데, 근데 충분히 그걸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LLM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기반으로 그냥 추론을 한 거예요. LLM이 가지고 있는 상식 기반으로 뭐 뭐 포크는 뭐 그 뭐야 뭐 식 그 뭐 식당에 있겠지, 뭐 샤워기는 뭐 어디 있겠지, 뭐 옷은 뭐 옷방에 있겠지 이런 걸로 실제로 데이터셋 안 보고 학습했는데도 이렇게 갔다는 거죠. 네, 뭐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인도어, 요거는 아웃도어입니다. 근데 아웃도어에서는 여기 10% 지점에서부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전체 데이터셋이 100%인데 여기서 100%가 아니라 10%만 사용했음에도 이제는 네, 이 이퀴밸런스랑 인클루전 기반으로 그 스페셜 온톨로지 기반으로 추론을 한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게 신기하게 인클루전은 고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전혀 보고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든 말든 얼마를 더 보든 스페셜 온톨로지 LLM 성능만 갖고 한 거래갖고 항상 고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둘 다 같이 한 경우는 항상 인클루전만 한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게 처음에 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 보면은 인도어는 데이터를 얻기가 참 쉽다라고 했는데 아웃도어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얻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에 데이터셋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100% 10% 이걸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온 지구 위에서 어떤 곳에 가서든 잘 동작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100% 데이터셋은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0%도 아마 얻기 어렵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요 리전 안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으니까 LTN이 그럼 제일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어 추론한 거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메타포트 3D 데이터셋인데 네, 뭐 라벨이 많습니다. 뭐 27개 정도가 되는데 다 이제 그 다른 방들에 대한 라벨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네, 라벨이 그 방들마다 라벨이 좀 구분이 잘 된 거가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거 베드룸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도 베드룸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베드룸이라고 나오고 초록색이 뭐죠? 초록색이 바스룸인 것 같은데 바스룸 여기 있고 바스룸 여기 있고 바스룸 여기 있고 바스룸 여기 있고 이 집 되게 큰 집이네요. 화장실이 몇 개야? 네. 그리고 아웃도어를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네 아웃도어는 되게 신기한 게 네 아웃도어도 뭐 오프로드, 필드, 로드, 빌딩 이런 것들 다 구분해가지고 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백쇼어, 포쇼어, 파크, 워크웨이, 파킹랏, 파크 이런 것들 구분을 한 거가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기존의 키메라나 하이드라에서는 없었죠. 왜냐하면 하이라키컬 3D 신 그래프가 룸 다음에 플레이스 다음에 이거였었지 이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에 룸이 아니라 플레이스에서 나와 있는 것들 그냥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백쇼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이 스페셜 온톨로지 그 랭귀지를 이용한 스페셜 온톨로지 기법이고요. 정확도를 나중에 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막 한 7, 8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플레이스의 노드들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애초에 그게 그렇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K12345 요거는 그 어딨지? 네, 텍스트 컴플리션 기법을 해갖고 나온 K12345고요. 탑 몇 개를 할 건가? 네, K12345 했었을 때 비교해 보면은 이제 뭐 인도어에서는 MP3D 이게 이제 인도어입니다. 인도에서는 커스텀으로 그냥 만든 텍스트 스코어링 기반으로 만든 게 제일 좋았다라고 하고요.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3개짜리 텍스트 컴플리션 그리고 캐슬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개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왜 2개짜리가 좋고 왜 3개짜리가 좋은지에 대한 얘기는 딱히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냥 추론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마 K의 숫자가 높아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는 해봤자 거의 대부분의 요거가 그냥 네, 그냥 해변 이러고 해버렸으니까 네, 그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Q&A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 있는데 네, 그 LLM은 못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빠르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놓쳤을까 봐 저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무슨 모델을 썼는지. 익스페리먼트에서 트레이닝, 네, GNN은 못 썼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냥 LLM Generated Ontologies라고만 나오고. 네, 무슨 LLM 썼는지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마 챗 GPT? 아마. 음, 아마 논문 어펜딕스에 보시면은 GPT-4 썼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오, 음, 감사합니다. 아, 어펜딕스가 있었군요. 여기를 못 봤었네요. GPT-4. 네. 오, 감사합니다. 어펜딕스를 전혀 못 봤었습니다. 오, 여기 뭐, 이 GNN, GNN이 맞나? 크로스 엔트로피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네, 다른 눈에 띄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모델 트레이닝 4090 썼다, 이거 정도? 저거 어, 비전 랭귀지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전에 라벨링 해놓은 오브젝트 같은 게 카메라에서 인식이 되면 그 인식된 게 어떤 레벨인지 찾고 그거를 텍스트 스코어링이나 텍스트 컴플리션에 넣어가지고 그 스페이스에 대한 라벨을 부여하는 것이 네,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 써가지고 이거 무슨 플레이스야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최대한 기존 그 키메라 하이드라의 구조를 깨기 싫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하면은 오브젝트의 클래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밑단에서 오브젝트 까는 건 이미 잘했으니까 근데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뜯어낼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생각처럼 이 논문이 나왔을 때 비전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요. 아마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한 거는 아닐 거고 아마 그냥 스페이셜 온톨로지라는 이런 그 또 그래프 개념으로 또 가져가 보려고 해본 시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은 또 봐야 되잖아요. 가서 카메라로. 그러면은 본인이 가본 곳만 볼 수 있는데 LLM은 이미 그 이런 뭐랄까요? 여기 나온 네, 공간과 물체들에 대한 일반 상식을 이미 다 모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프롬프트로 잘만 끌어내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 공간과 물체들의 관계를 많이 끌어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비전 랭귀지 모델은 가서 꼭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거, 이미지 인풋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LLM은 그냥 프롬프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냥 다 넣어가지고 스페셜 온톨로지 한번 구축해 놓으면은 그거 그냥 어디든지 가서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공간에 대한 DB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 DB를 만들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스페셜 온톨로지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 그 네, 혹시 저게 어떤 트리 구조로 나올 것 같은데, 그 루트가 무조건 공간이고, 한 개의 그 물체라는 리프를 가진 이렇게 레벨 2의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 레벨을 더 깊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험?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공간 안에 어떤 물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끝난 것 같고 뭔가 네,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주방 안에 음식 재료들 안에 뭐 소금, 간장 이렇게 막 여러 단계로 나누지는 않는 것 같고 이번 논문 근데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쌓을 수는 있는 거라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두 개, 레벨 두 개로만 되어 있는 구조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공간과 오브젝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녹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